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고른 이유를 저한테 심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신 앞에서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을 왜 선정했고 그것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조리 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아니 근데 그 자산엔 왜 투자했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설명이 길어지고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들 써가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자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잘 모른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대부분 잘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한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입시 준비할 때도 늘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은 내가 탱글탱글 하잖아요. 다 이해한 것 같잖아요. 야, 그 어려운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다 쏙쏙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누군가가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탁탁 막히죠. 분명히 그날은 물 흐르듯이 다 이해가 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건 잘 모르는 거다.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완벽히 이해한 것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개별 자산들에 대해서 꼭 글로 짧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장으로 정리하고 말로 옮겨봤을 때 느껴지는 부족함, 이것들은 계속 채워나가고 다듬어지고 스스로의 철학과 이해도도 그 행위를 통해서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매번 정리하고 있고 많은 영상과 블로그 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나도 했어. 나도 글 블로그에 써놨어. 나도 영상 하나 찍어놓은 거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버튼 누르듯이 딱 1번 뚝 누르면 뚜루룩, 2번 뚜루룩, 투자는 무엇인가 뚜루룩, 비트코인 무엇인가 뚜루룩, 부동산 무엇인가 뚜루룩, 이게 술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과 글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옮기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예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더 확고해진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의 방법들도 계속 정제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심플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투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위쪽에 차려져 있는 모래가 리스크라면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쌓여가는 그 과정이 리스크가 시간에 의해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리스크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아래쪽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수익인 것이죠. 투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며 리스크의 높고 낮음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 아니라 강력하게 장기적 우상향에 구조적으로 잡혀 있기만 하다면 모든 리스크는 시간에 녹이면 된다. 이게 제 투자 철학이 그걸 이 문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비트코인,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쭉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국가와 정권,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건 땅의 입지이며 좋은 땅은 기업처럼 진화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핵심은 무조건 입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기업과 달리 아무런 생산활동이 없는 투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 같은 좋은 땅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서로 사고 싶어하고 서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세워지고 발전하는 그 문명 자체가 곧 가치 창출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각국이 한강 유역을 두고 싸웠던 그 싸움, 그리고 각 국가, 고려와 조선이 도읍을 정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입지적으로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좋은 땅 위에 세워졌던 5,000년, 500년의 역사, 그 문명은 그 어떤 기업과 개인이 세웠던 가치 창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만들어지고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가 곧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창출은 계속 끊임없이 시대가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그 땅에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내며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부동산과 같은 좋은 입지의 땅은 계속 끊임없이 그 위에 새로운 문명들이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높아지는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그 좋은 땅들을 잘 모아가는 것만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익률이 금융자산보다 낮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계시고요. 부동산은 올드한 자산, 즉시 현금화할 수도 없는 자산, 이런 부동산의 단점들만 언급하면서 부동산을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무시했을 때 돌아오는 현실의 냉엄함을 꼭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자산 이상이 모이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치듯 꼭 부동산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라는 이 말씀을 제 친동생에게 정말 가족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지금 현재 대중에게 AI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많은 테슬라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급 초기인 이 전기차 시장에 마켓 쉐어만 논하고 있죠. 중국 차가 따라온다, 독일 차들은 호구냐, 현기차 무시하지 마라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아마존 초기에 온라인에서 서적을 판매하던 회사로 생각하고 온라인 북판매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존은 어떤 회사죠?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양한 온라인 이커머스를 장악한 유통 공룡이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설명할 땐 그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의 최종 골을 생각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왜 AI 데이를 계속 진행하면서 로봇을 설명할까요? 그리고 왜 로봇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려고 할까요? 이 모든 기업은 대량 생산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를 향해서 계속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진화해 가면서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자율주행을 위한 AI가 탑재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고요. 이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자금을 갖고 FSD가 완성되면 이건 바로 로봇으로 연결되면서 각종 AI 서비스로 확장됩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큰 계획에 아직 서막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기차마저도 구동 동력의 변화인 내연기관이 전기차 배터리로 바뀌었다라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만을 언급하고 있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자율주행카, 스마트카 이 시대로의 변화를 언급해야 하고 이 변화의 핵심이 AI고 이 AI가 메카닉과 연결돼서 탑재되면 로봇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올 미래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거대 제국을 만든 CEO가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된다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초기 전기차가 대량 양산될 것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의 충격과 같은 느낌을 계속 우리들에게 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비인격적 가치 저장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연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거래소를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국채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이 동결하는 순간 단 한 푼도 돈을 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계좌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국가의 운명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국가가 동결 조치하면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가 막거나 특정 단체가 막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 자산이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밉보인다면 권력을 가진 그 누군가가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내가 소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비트코인이 세상으로 나온 지 1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분산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누구의 신뢰도 필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이 세상의 자연물처럼 풀려 있다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내 자산을 스스로 묶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자신이 온전히 소유한, 그리고 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라는 부분들을 꼭 인식하셔서 모든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쭉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리스크의 크고 적음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이 구조적으로 잡혀있는 좋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권력,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좋은 땅의 입지를 빠르게 선점해서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확산된 미래의 핵심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추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혁신 기업이 불려준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비인격적 가치 저장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옮기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황 방송을 보면 늘 그럴싸한 분석 보고서와 매크로 현황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은 추천 종목으로 끝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투자를 하죠.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수없이 생겨나는 사건 뉴스와 최근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코인이 언급되면 잽싸게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고 하죠. 뭐 선동도 초반에 당해야 된다나 뭐래나. 부동산도 맨날 방송 보고 유튜브 보면서 각종 개발 호재며 서울 2030 개발 계획이며 다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엔 신축 빌라 추천하는 거 듣고 있죠? 여러분, 매번 이런 쏠깃한 얘기 들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투자는 타이밍이야 라는 말입니다. 왜냐? 투자가 타이밍과 상관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조에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라는, 늘 그때그때 사고 팔아야 할 종목을 끊임없이 말하며 투자의 시점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이 공부할 시기인 거 몰라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안 했어요? 아니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늦게 깨달았거나 알면서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 게 문제 아닌가요?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오랜 기간 계속 진행하며 초반에 느끼는 그 지루함과 따분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쉬웠으면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보는 시험마다 다 패스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몸짱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계획하면 다 했겠죠? 그런데 어디 사람의 인내심과 의지력이 그렇습니까? 우린 사실 한없이 나약하고 근시안적인 인간이라 최대한 보이지 않는 멋진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속하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 뭐 쏠깃한 건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현란하게 차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나 끊임없이 등장해서 자신의 영험한 시황 예측을 떠드는 예언자들이나 기가 막힌 타이밍 매매로 고개를 펼치는 서커스 단원들의 몸짓과 말투에 현혹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 장기 투자는 뭔가 자산을 방치하고 있거나 맹목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사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정말 현란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주식 투자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께서는 살아생전 진행했던 수많은 강연에서 나한테서 어떠한 투자 비법도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유형이라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중에게서 돈을 뽑아내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거래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정부나 은행이나 증권사나 카지노나 모두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거래에 중독된 사람은 끊임없이 거래 행위에 집중하고 그걸 해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거래에 필요한 소스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쏠깃한 정보만 찾게 됩니다. 혹시 만약 이런 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 제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인드라면 앞으로도 쭉 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전 앞으로도 2030년까지 쭉 그분들이 보기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할 거거든요. 하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또 할 겁니다. 왜?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들이니까요.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자산별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비상간 자산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왜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왜 비트코인인지, 왜 테슬라인지, 왜 서울부동산인지 이런 얘기만 앞으로도 계속 쭉 할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은 그의 저서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의 95%는 사실상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맨날 차트를 보고 사업 보고서 읽는데 정신없이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도 셰퍼가 그의 저서 돈에서 말했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 타는 중에, 비행기에서, 자동차에서, 식사 중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중에도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틀에 맞춰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앞서가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쏠깃한 트렌드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도 변치 않는 투자의 기본 전략과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을 찾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고의 훈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사고 훈련의 결과물인 제 채널의 영상들과 투자 방식에 공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자이며 동시에 이 자산들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이용해서 사팔사팔하지 않고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매집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아주 워렌 버핏 나셨어. 그렇게 잘난 놈이 유튜브 영상이나 만들고 있냐? 입으론 누가 이딴 소리 못하냐? 꼭 상승장 때 나타나서 이딴 소리 한다니까? 이놈이 고점 알려주는 인간 지표네. 오늘 쇼패팅 바로 들어간다잉?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그분들이 봤을 땐 제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갑자기 상승장 때 나타나서 장기 투자를 외치는 건 아니고요. 작년 하락장 내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팩트체크로 살짝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이자 개인 투자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준 피터 린치의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통해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피터 린치의 워딩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피터 린치가 마지막으로 집필했던 세 번째 책인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연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년, 2년 또는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의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기간이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연 11%의 수익률로 20년이 지나면 1만 달러는 8만 62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11%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좋은지 분석하는 업무에는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발휘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비밀 공식 같은 것들을 찾아 월가를 돌아다녔다. 수익을 내는 우량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식에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기는 쉽다. 어느 강연장에 가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요즘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락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된다. 투자자는 뉴스 진행자가 재앙이나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듣게 된다. 주식 가격이 0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모두 날릴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투자자는 남은 돈이나마 건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우량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처음 결심을 잊게 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겁에 질려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낮은 가격이라도 팔아치운다.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는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거래하는 투자자를 추세 거래자, 마켓 타이머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추세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보다 순위가 높을 것이다. 시장의 추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하는 시점에 주식을 사는 거꾸로 된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또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얘기가 제가 그냥 제 의견인 것처럼 쭉 설명드렸다면 과연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0년 장기 투자? 그냥 웃고 갑니다잉.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는 거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라고? 상패 당해본 적이 없구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피터 린치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아마 무시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피터 린치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마켓 타이밍을 재지 말고 사팔사팔 하지 말고 무조건 우량 자산의 장기 투자를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1980년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당시 5년 동안의 주식의 상승 기간 동안 주가는 연평균 26.3%씩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익들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증시가 개장했던 1276일 중에서 딱 40일 동안 발생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4848 했거나 타이밍 보겠다고 팔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40일 동안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연간 26.3%라는 수익률은 4.3%로 급격히 감소했을 거라고 합니다. 나름 장기 투자한다면서
5년 중에 딱 40일만 투자하지 않고 1236일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그냥 은행 이자 받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절대 우량 자산을 팔지 말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한테 돈 되는 것 하나 없이 아주 솔직하게 아무리 말해줘도 익절은 언제나 옳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면 되고 많이 오른 종목 팔고 덜 오른 종목 사면 된다면서 계속 마켓 타이머 같은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이 월가의 레전드로 기록된 피터 린치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터 린치를 비롯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마음 편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대한 제 의견을 빼고 피터 린치의 워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권위에 의존하는 분들도 조금 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앞으로도 위대한 투자자들의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면서 우리의 위대한 2030년을 위한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